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연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3.1절이 다가오고 있죠.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 더 의미가 깊은데요. 근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3.1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초중고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사회가 역사 교육이 참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현호 씨는 어떤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1절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역사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3.1절을 앞두고 저희 부산나우 앞으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게 부산시민공원에 버젓이 장식돼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시민공원으로 가봤습니다. 주한미군의 기지였던 캠프 하야리아 부지를 반환받아 조성한 부산시민공원. 작년 5월 개장한 이후 많은 부산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곳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시민공원 역사관에 논란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무슨 일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시민공원 역사관 천장이 우길기 문양으로 침략의 상징인 우길기 문양으로 장식이 돼서 지금 시민들에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가 역사관 내부네요, 선생님? 네. 역사관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원형에서 여러 개의 붉은 줄이 부채살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문양이 일본 전범기인 우길기를 연상케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양이 왜 역사관 안에 전시가 된 거죠? 이 시민공원 역사관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후에 수탈돼 가지고 일제가 갱마장으로 사용하는 막금 판매소 자리입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그 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막금 판매소 이 천장 우길기 문양은 그대로 두고 미팔군 마압크만 붙여 가지고 장교 클럽으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광복회의 주장은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고 당시 일제가 우길기 문양을 천장에 그려 넣었다는 건데요. 역사관 측은 우길기 논란이 일자 안내판을 내걸었습니다. 천장 문양은 우길기가 아니라 미 8군 부대 인식표라는 겁니다. 나가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확대돼서 미 성조기는 지금 미국의 성조기는 태극기가 있고 옆으로 나가는 게 간격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 밖으로 나가면서 이게 뻗어나갑니다. 확대돼서 부채살 모양으로. 우길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각국을 침략했을 때 일본 해군이 사용했던 깃발입니다. 즉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상징하는 문양인데요. 스포츠 경기 응원에 종종 우길기가 등장하면서 일본인들이 과거 침략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반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난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관을 찾은 사람들은 천장 문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못 봤던 거를 지금 남겨두는 게 저희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본 사람 기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데 근데 그 미군 기력하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미국 사람이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역사관 천장 문양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람이 많은 서면에서 설문조사 판넬을 설치해 직접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총 100명의 시민들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우길기 같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네요. 네, 그냥 꾸미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요. 우길기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우길 승천기랑 똑같이 보이는데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무래도 좀 저런 거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딱 봐도 그냥 그 미관상으로 좀 안 좋아 보여서. 공공기관이고 그것도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저런 색깔을 하고 있는 거는 저 만드신 분께서 좀 생각이 잘못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길기 논란에 대해 역사관 측은 어떤 입장일까? 역사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먼저 역사관 건물이 지어진 시기부터 일제와 관련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원 역사관 건물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막상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1949년경에 지어졌다는 것을 제가 미국 나라 국립문서관리청에 있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항공사진을 보면 1948년에는 이곳에 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1950년 항공사진에는 둥근 원형 건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지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이 우길기를 좀 표상해서 만들 가능성은 없나요? 일본이 뭐 사주를 해서 미군을 사주를 해서 그런 식으로 살짝 문양을 넣었다고 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근데 조금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1941년부터 미군은 일본군과 태평양 전쟁 등등에서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한 적국입니다. 그 적국의 문양을, 적국의 상징적인 문양을 그 미군 장교들이 식사하는 그 머리 천장에다가 새겨 놓는다. 이거는 참 너무 아이러니한 사실 아닐까요? 누군가는 우길기 논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광복회가 또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길기 논란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길기는 요즘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역사관 천장에 우길기 문양이 있어서 보는 저도 놀랐습니다. 계속 논란거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역사관에서는 역사관 건물이 미군 때 지은 건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길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우길기든 우길기가 아니든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데는 확고한 의견이었습니다. 보셨듯이 역사관에는 우길기가 아닙니다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요. 단편적인 설명만 있는 안내판이 아니라 우길기나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역사에 무관심한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논란을 가볍게 지나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많은데요. 특히 시민들에게 직접 이 천장 문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길기가 뭔지 모른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놀랍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이번 논란을 통해 그 말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나오는 셀카를 통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수행구에서 일하는 금연단속원입니다. 사실 뭐 금융구역은 늘었지만은 저희들 단속하는 사람들이 수는 똑같다 보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하루 KBS 최원옥 아나운서와 함께 저희 오늘 1일 금연 단속원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연 단속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거리 자체가 아예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금연구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 PD는 금연 단속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금연 단속원이 뭔가요? 네, 이 금연 단속원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동안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홍보 위주의 단속을 주로 펼쳤다면 올해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고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연 단속원의 업무 강도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주영 씨. 예. 유현욱 씨.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제보자 두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셀카를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저요? 예. 이렇게 저 당황스럽습니다. 저 이러지 만나자마자 이런 칭찬.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상이 역대 저 셀카 다이어리 출연자 중에 가장 멋지십니다. 금연단속원이 혹시 일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이 일은 사실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뿌듯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현장의 어려움과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지만은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진정성 있게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밖으로 갈까요? 가시죠. 고고고. 본격적인 금연 단속 시작해볼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았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곳곳에서는 낯익은 금연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이 바다 보니까 단속하러 왔는데 좀 놀고 싶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안리 해수욕장 보니까 굉장히 넓거든요. 이쪽에서는 주로 어디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저기 끝자락, 광안리 친구 끝자락부터 끝자락까지 전체가 다. 이쪽으로 가면서 한번 됩니까? 가보시죠. 자, 가시죠. 해수욕장이나 큰 건물, 카페, 음식점 등을 직접 다니며 단속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인가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례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34조 이거에서 단속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목격이 되면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남기고요.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으니 과태료 대상이라고 고지를 한 뒤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지역마다 다른데요. 부산은 실외는 2만 원이고요. 실내는 5만 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또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방금 이제 해수욕장 단속을 마치고 그다음에 가봐야 될 곳은 어딘가요? 이제 PC방. PC방에 피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는 거죠? 지금 사장님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금연 단속을 하러 나왔는데 PC방에 요즘 담배 피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자리 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니까 다 수거해가고 흡연부스 안내해드리고 거기서 피해금 유도를 그렇게 안내를 직접 해주시고요. 자, 강 PD, 부산 시내의 흡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PC방입니다. 정말요? 80%가 넘는다니 좀 놀라운 수치네요. 그렇죠. 이 PC방은 작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아직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들어갔는데 종이컵에 꽁초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적발 대상입니까? 피시면 안 된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지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씩 이용하라고 말씀 꼭 드리고 금연 단속원은 단속 외에도 책자를 나눠주며 금연 계도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도 활동까지 한다니 정말 할 일이 많네요. 저희가 일단 PC방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오늘은 낮이고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 적발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볼까요? 가시죠. 이번엔 또 어디로 가나요? 바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 정류소에 왔는데요. 이곳에도 이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흡연자를 제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여기 한번 시민 인터뷰를 시민들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혹시 버스 정류장에서 그런 경험 있었나요? 옆에 서 있는데 누가 담배를 폈다든지 그런 경험이? 우선은 거의 없는데 네. 가끔 있어요. 가끔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연구역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저 담배 연기를 진짜 많이 싫어해서 많아지는 거 참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옆에 계시는 이 두 분 네네. 금연 단속원이시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연 단속원? 네, 단속은 하는 거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 또 보셨대요. 네, 바로 뭐 이렇게 스티커 끊더라고요. 어떤 하는데. 네. 그렇게 단속하시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런 거 꼭 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이제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지나가면 연기가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네. 하죠. 네, 사실 비흡연자들은 담배 연기 참 싫거든요. 맞습니다. 흡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담배를 펴야 한다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시민들에게 금연 단속원에 대한 생각이 있을 텐데 좀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하루 이렇게 같이 다녀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또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어떤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렇게 해보니까 어려운 점도 물론 많았지만 굉장히 또 보람찬 맞습니다. 또 활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자, 오늘 두 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셀카 다이어리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네, 최연우 아나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라 고생이 정말 많았는데요. 근데 부산시 금연구역은 얼마나 되나요? 네, 현재 부산시의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 4천여 곳, 또 PC방이나 음식점 같은 공중이용시설 3만여 곳 등 모두 4만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당 약 2,500곳인 셈인데요. 그런데 부산시 전체 금연 단속원은 총 40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부산시 전체를 40명이 단속한다니 정말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제가 갔던 수영구도 단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연 단속원들은 단속을 하면서도 힘든 점이 굉장히 많다는데요. 순순히 단속에 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도망을 간다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원들 덕분에 담배 연기가 없어져서 거리가 쾌적해졌다는 시민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을 때마다 힘이 난다고 하는데요. 금연 단속원의 열악한 여건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부산 최초로 영도구에 땅콩 주택이 들어섭니다. 이 작은 단독주택 여러 채가 벽을 맞대고 땅콩처럼 붙어 있다고 해서 땅콩집이란 이름이 붙여졌죠. 이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 여러 채의 시범주택을 짓기로 한 건데요. 올 상반기 중 완공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단열성이 우수한 이 땅콩집은 작지만 독립된 자신만의 마당을 가질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인데요. 좁은 부지를 활용한 이 같은 경제적 주거 형태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삶의 방식이 변해가면서 집을 바라보는 생각도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층간소음 등 아파트의 불편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자신만의 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 최초 땅콩주택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인 영도구 청학동. 네, 여기. 구청 관계자와 건축가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경사진 땅 위 남아있는 폐가를 철거한 후 이곳에 땅콩집 6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엔 영도가 경사지고 그리고 이제 길도 되게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주택을 짓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각자 이제 옥상에 다락에서 나가면 작은 이제 다락 앞에 이제 정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이로 이제 바다도 보이고
집이지만 100평에 우리가 30평. 방치돼 있던 나대지와 폐가를 활용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방안. 세련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젊은 인구의 유입도 기대 효과 중 하나입니다. 완성될 땅콩주택의 모습입니다. 영도군은 앞으로 3,000평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주거 문화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산에 부는 신개념 주택 열풍, 그 현상을 짚어봅니다. 부산 연산동. 부산 최초 외콩집이라 불리는 주택을 찾았습니다. 결혼 후 10여 년간 아파트 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이 집을 지은 최경훈, 정지영 씨 부부. 집의 면적을 좁게 줄인 대신 신혼 초부터 갖고 싶던 가족만의 마당을 얻었습니다. 마당이 있어서 좋은 게 뭐예요? 마당이 있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애들이 첫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겨울에 접어들어서 뭘 심었지만 이제 심을 거예요. 내년에 보시면 또 달라진 모습. 봄에 되면 봄에 당장은 다시 또 할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상 큰 땅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저거 수납 공간이 좀 작으니까요. 이런 계단 밑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설계에도 직접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이 집을 짓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7살, 9살 두 아들을 위한 독특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아이들 방인데요. 원래는 이제 분해를 하면 좁으니까 우선은 벽을 만들지 않고 터서 한 방으로 쓰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나눠 달라기 원한다면 그때 벽을 만들려고 설계를 했거든요. 다락방 같은 3층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입니다. 그동안 층간소음 걱정에 마음 졸였던 가족 모두가 행복해진 공간입니다.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아파트 생활을 벗어나자 가족 맞춤형 주거 형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말하는 게 우리 다시 아파트로 이사 갈까 이러면 막 울어요. 안 간다고. 여기 너무 좋대요. 그래갖고 다시는 안 가고 뛰어도 보라 할 사람 없고 나가서 놀 수 있고 이러니까 안 간다 소리를 해요. 그리고 저도 살아보니까 흙을 밟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개성 있는 집으로 알려진 수안동의 한 주택. 좁고 길게 설계된 건물은 마감재 특징 때문에 녹슨집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1층엔 남편의 출판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과 사무 공간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이인미 씨 부부의 고민 끝에 이 같은 주거 형태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집이 작으니까 이게 큰 창이 있어서 좀 덜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큰 창부터 조명 하나까지 지을 때부터 가족의 개성과 취향, 생활 방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한 공간에 함께 있다 보니 어울리면서도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2층은 낮에는 제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말하고 저녁에는 저희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실, 거실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경계인 셈인데요. 문 열리면 부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을 활용하기 위해 그때그때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변신하는데요. (3층은) 가족이 휴식을 취하는 곳. 다락은 대학생 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 층별 목적이 뚜렷하다 보니 공간에 맞춰 일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가족이 같이 모으는 팝업 책들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워낙
팝업계 책을 펼치면 절개된 모형이 네. 튀어나오는 팝업책. 이거는 이인미 씨는 최근 자신의 집을 닮은 건데, 책을 출간했습니다. 부산 숨겨진 의외의 건축문화재를 모습을 함께 발견하는 설렘. 팝업책과 같은 집과 함께 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7개의 지역을 이렇게 부산에 있는 작가가 저희 집도 구석구석 열면 나오는 장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팝업도 덮였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열면 하나씩 장소가 튀어나온다 생각하면 저희 집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죠. 부산 대연동.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룬 주택도 있습니다. 14가구와 하나의 공동 생활 공간이 있어 1호집이라 불리는 곳. 지난해 3월 지어진 부산 최초 공동주택을 찾았습니다. 많은 가정의 고민인 육아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품앗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요리 교실이 있는 날. 시간이 비는 가정의 부모가 이웃의 아이들을 위한 일일 교사가 됩니다. 어머니들이 교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산책도 갔다 오고요. 고무줄 뛰기도 하고, 뭐 비석치기도 하고, 제가 맡은 건 요리고 그래요. 이곳에 오기 전엔 공부밖에 몰랐던 아이들. 이웃집에서 함께 생활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족만큼 가까운 사이가 돼 협동심과 자립심을 스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하고 나서 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요? 비석치기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자전거 타고. 어? 자전거. 아파트 있을 땐 집에서 혼자 책 보고 그냥 TV 보고 그랬는데요. 이사 와서는 집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나가서 놀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모여 토지 계약부터 설계, 시공까지 4년 동안 주체적으로 참여해 완성된 마을. 단층 8세대, 복층 6세대 집들은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탈피했습니다. 남다른 교육 철학만큼이나 가족의 필요에 맞춘 특별한 집을 주문한 겁니다. 집들 아파트는 다 같지 않은 모양이죠? 네,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우리 집은 이런 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공간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 건축사한테 얘기를 해서 만든 거니까 다 다르게 생겼어요. 계단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 자연 친화적 교육 방식. 개인 주거 공간은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외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덕에 가족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네. 같이 사는 거. 노는 거. 같이 있는 거. 음식 해는 거. 부산 화명동. 네모 반듯한 건물 옆에 특이한 모양의 집이 눈에 띕니다. 과거 쓸모없이 버려지던 삼각형 자투리 땅이 개성 있는 집을 위한 훌륭한 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땅이 삼각형인데 이 앞쪽에 이제 도로면이거든요. 그래 장변인데 그래서 그 삼각형 땅을 남쪽으로 향해 있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조형을 쌓아가지고 실내는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거실이 문을 열자마자 나오는 계단을 반층 올라가니 좁고 긴 주방에 가장 먼저 닿게 됩니다. 가족이 제일 많이 생활하는 이런 주방 공간이 있고 우리가 아파트는 한 층에 한 평면으로 그냥 되어 있는데 짜투리 땅은 땅이 좁고 뭐 길거나 뭐 이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3차원적으로 수직적으로 공간을 연결해서 뭐 2층이 된다든지 3층이 되는 안에서 공간들을 활용하는데 실제로 그래 되면 한 층에 펼쳐놓은 것보다 훨씬 공간감으로는 큰 공간으로 느껴지거든요. 남들이 잘 찾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까지 개성 있게 집을 지으려는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땅 모양에 맞춰 집을 짓다 보니 좁은 통로를 지나야 침실로 연결되는 독특한 실내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론 주택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땅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형태로 지어진 그 땅이 있었습니다. 일광면에 위치한 한 집의 도면입니다. 삼각형의 부지 위에 다각형의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외관이 전부 다르게 보이는 구조인데요. 이 개성 있는 자투리집은 이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한 대학 캠퍼스 옆 좁은 골목에 최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층은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1층은 점포로 개조해 문을 연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성을 살린 색다른 분위기에 젊은이들이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개발 방식이라면 뭐 싹 흘러버리고 새로 짓든지 한번 했을 텐데 그 시간의 흔적들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둔다는 거. 뭐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 경향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인테리어 경향도 과거 흔적들을 가능하면 남겨놓는 게 어찌 보면 더 새로운 디자인 경향. 골목의 집들은 아직도 군데군데 개발이 한창입니다. 주택의 골격을 그대로 살리고 내부도 이와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 집에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문영란 씨. 집 주인으로서도 기분 좋은 변화인 듯 옛 집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 이렇게 가꾸고 저희가 잘 살았네요. 대문을 한 개를 두고 1층을 다 쓰시고. 네. 그 당시에는 아주 조용한 주택가였네요. 아, 조용하고 저희 애기 아빠가 다 이 나무 전지 다 집에서 일일이 다 해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주택가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리려는 젊은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든 것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 주택을 매입한 전병국 씨는 취향에 맞게 가게를 개조했습니다. 이거를 개조를 하면서 깔끔하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주택의 정서를 좀 살리려고 지금 보시면 천장에 이쪽 이제 큰 방이라는 구조, 뭐 작은 방, 부엌 이런 게 이제 조금 저희가 상상을 하면 좀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저희가 의도차 이렇게. 외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살림집으로 연결되는데요. 이들에게 집의 평수를 늘려가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춰 작지만 개성 있는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개성이 좀 굉장히 존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개성 있는 집을 원하는, 그래서 아파트와 같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개성 있는 집을 원하는 그런 수요들이 어떤 그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아닌 좀 중간 영역을 요구하는 그런 수요들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도심 가까이에 점점 많아지는 개성 있는 주택들. 이젠 아파트처럼 기존의 생활 반경을 떠나지 않고도 이 가족이 원하는 삶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또 수평적인 아파트에 비해 층별 공간을 나눠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작지만 실속 있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을 짓거나 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가격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30평의 토지를 구입하고 3층 집을 건축하는 모든 비용을 합쳐도 같은 지역 30평대 아파트 분양가 정도라 충분히 고려할 만한 기회비용입니다. 또 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건축 비용의 최대 80%까지 미리 빌릴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획일화된 형태가 아닌 각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른 개성 있는 집. 앞으로의 주거 문화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발빠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